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우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오늘 보면 마치 이 추수감사절 상처럼 과일이 풍성해졌습니다. 황셰프가 열받아서 그냥 이 칼질을 해대다 보니까 과일이 많이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참 점점 과일이 줄어들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계신 홍전님이 이 새 과일을 듬뿍 보내주셨어요. 항상 이 감사하신 분입니다. 자, 어쨌든 풍성한 상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국을 어떤 나라로 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지난번에 문가리가 2017년 11월입니까? 트럼프가 한국에 처음 방문하고 난 다음에 문가리가 중국을 갔죠. 그러다가 그때 중국이 문가리를 길들인다고. 길들일 필요 없이 처음부터 엎드렸는데 상당한 부분 이 문가리와의 식사 약속을 취소하고 심지어 중국의 총리조차도 취소하고 이러면서 문가리가 혼밥을 그때 굉장히 많이 먹었죠. 혼밥만 먹은 거는 괜찮은데 베이징의 행사장에 가는데 거기서 중국의 사설 경호원들이 한국 기자들을 패고 밟았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정부가 중국에 싫은 소리 한마디 못했어요. 한마디로 국가가 의도적으로 시키지 않았으면 중국 같은 그런 독재 권위주의 체제에서 감히 사설 경호원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지요. 아마 한 징역 10년 받고 직살나게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딱 보세요. 공안이 아니라 사설 경호원이 밟아서 중국 정부는 우리는 모르겠다. 화가 안 했지요. 자, 그런 거라든지 중국의 CCTV에 그 남자 아나운서가 얼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 까불었으면 박 전 대통령이 웬만하면 그런 소리 안 하는데 너 좀 철 좀 들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상대 어떤 나라를 길들이려고 할 때 딱 간을 봅니다. 아, 쟤는 우리 앞에 굽신거리고 우리한테 꼼짝할 수 없다 생각되면 사정없이 밟아버리죠. 대신에 한번 붙자 이래 되면 조심합니다. 그래서 저런 나라를 대할 때는요,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한국의 보수 정권조차도 치포 동맹 같은데 중국 눈치를 본다고 전전긍긍하고 또 더 나아가서 펠로시를 패싱시키고 그리고 중국에서 온 리 잠수는 그 직후에 왔는데 환대해서 보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빌빌 싸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뿐입니까? 박근혜 정권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인민해방군 행사 천안문 망루의 열병식에 가지 말아야 했는데 독재 권위주의 나라들 정상들만 오는데 시진핑이 옆에 박근혜 서 있었습니다. 박은 왜 저러는가에 대해서 그때 제가 박 주변에 있는 한국 재벌들이 정권을 길들이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고 미국이 그때부터 한국을 바라보는 게 진보 보수할 것 없이 한국의 정권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빌빌 싸는구나. 그 이후로 미국은 한국을 상당히 한 수 접고 2급 동맹 수준으로 대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의 생각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이 1급 동맹으로 대우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엊그제 기가 찬 일이 발생했습니다. 폴란드의 부총리이자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최근에 폴란드하고 한국 사이에는 뭡니까? FA-50 전투기, 또 K2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 등에 대해서 폴란드가 엄청난 규모로 대거 수입하기로 계약이 체결됐죠. 자, 그리고 또 미사일도 또 폴란드가 수입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K2 전차, K9 자주포가 출고식이 있어요. 아마 그게 폴란드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문한 고객의 대표로 해서 와서 온 김에 또 깊숙한 방산 논의 등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폴란드 부총리 국방장관 등 폴란드의 그 21명의 대표단이 탄 비행기가 중국 영역을 거쳐 오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자, 폴란드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폴란드의 이 전용기가 한국에 올라오면 중국 영역을 거쳐야 직항으로 바로 오지. 중국을 피해서 쭉 둘러오면 그때는 비행 거리가 오버해서 중간에 한 군데 기착을 해서 또 급유를 하고 와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와서 한국에 행사 참여하고 회의하고 또 곧바로 날아가야 되는 자기들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요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전진 기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겠죠. 그런데 폴란드가 얼마 전에 타이완과 반도체 개발 협력을 체결해서 약간의 친타이완 정책을 펴서 폴란드 비행기가 방문할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댔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지금 친러시아 행보를 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폴란드가 눈앞에 가시죠. 거기다가 한국과 방산 협력을 하는 부분에서 중국이 폴란드와 한국 간의 관계를 매우 티껍게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영공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중국이 막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폴란드 정부 보유 전용기 가운데 현재 사용 가능한 전용기로 지금 시간을 맞춰서 도달할 수 없어서 결국 방안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회의는 화상회의로 대체되고 내일 이제 나오는 이 무기들은 폴란드 측이 없이 한국만 참가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중국이 러시아에 약간의 거리를 둔다 했지만 결국은요, 지금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 미국과 하나가 되어서 러시아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이 압박과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그 자신들의 이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한국 무기를 수입해다가 무장하려고 하는 부분에 중국이 이것이 꼴보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적국도 아니고 보통 보면 한 나라의 비행기가 자신의 영공을 통과하는 거는 그냥 다 허용하죠. 특히 고위층이 탄 비행기인데요. 한국의 영공에 북한 빼고 아마 모든 나라의 비행기가 사전에 통보하면 통과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고 자빠졌다는 것은 중국 측이 기본적으로 폴란드뿐만 아니라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를 보여주는 대표적 몽리를 부린 행태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자, 폴란드는 지난 7월 27일 K2 전차 1000대, 그리고 K9 자주포 672문, 그리고 이 FA50 48기를 갖다가 구입하는 역대 한국의 방산 수출의 최대의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총액으로는 한 최대 40조 규모로 예상이 되는 거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방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킷 300대를 구입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하이마스를 살라다가 하이마스가 생산이 좀 오래 걸리고 실제 하이마스보다 사정 거리도 길고 성능도 그 못지않는데 가격은 싼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킷을 구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 폴란드가 너무 많이 사가서 한국군이 받아야 될 게 지금 지연되고 있다라는 걱정까지도 있었어요. 중국의 행태를 보면 중국은 우리에게 절대 전략적 동반자나 동료 국가로서의 가치는 없는 나라입니다. 사실상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미국과 남한을 향한 협박의 뒷배의 역할을 수행하고 실제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나 북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무산시키는 역할에 앞장서 있죠. 자, 그런데 한국의 야당 대표 이재명이가 최근 중국 시진핑이 황제로 등극하는 공산당 대회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국 CCTV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의 합의인 두 번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약속, 그리고 과두 지배 체제를 해가는 약속을 깨고 3년임으로 1인 독재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공산당 대회에 대해
이재명 등 해외 주요 요인이 축전을 보내왔다고 소개했어요. 자, 거기에 축전을 보낸 데 보면 후쿠시마 미조 일본 3인당 대표, 일본 3인당이라는 것은 의석 몇 석밖에 안 되는 이제 미니 정당으로 전락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의 일본 3인당 대표, 그리고 주가노프 러시아 공산당 당수, 아직 러시아에는 공산당이 있죠. 또 독일의 3인당 대표이자 전 외무장관인 지그마이 가브리엘 등 17명이 보냈대요. 대부분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의 대표들이 보냈지 멀쩡한 민주국가의 대표가 축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한국의 민주당은 도대체 공산당입니까? 사회주의 정당입니까? 이재명이 중국에 저러는 거는 결국 북한 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최근에 반일 프레임을 내걸고 있는 이재명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중국 공산당 1인 독재 체제가 열리는 그 행사에 왜 축전을 보냈습니까? 결국은요, 중국은 이재명 같은 이런 한국의 좌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똘마니들을 계속 컨트롤하면서 끌고 가야 중국이 향후에 한국을 중화권 영역으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중국의 중화 영역으로 들어가서 공산 독재 중국의 똘마니로 살고 싶습니까? 기가 찹니다. 한국 폴란드에 목리부린 중국, 그게 좋다고 1인 독재 체제에 축전을 보낸 이재명 당신은 뭐냐?